안녕하세요. 기업대 초반에 서둘러 결혼해 벌써 두 아이들이 대학생이 된 4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 중에는 이제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녀석들도 있어서 저희 부부처럼 이른 나이에 빈 둥지를 맞이한 경우는 드물었죠. 주말마다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기가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아내와 저는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캠핑 관련 TV 프로그램이 저희의 무료한 주말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웃고 먹고 이야기하며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볼까?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저는 창고 깊숙이 처박아 누웠던 먼지 쌓인 옛날 텐트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딱 한두 번 쓰고는 잊고 지냈던 바로 그 텐트 말입니다. 코펠이며 아이스박스며 있는 장비, 없는 장비 다 긁어 모아 무작정 떠나기로 했습니다. 일단 부딪혀봐야 이게 우리에게 맞는 취미인지 뭐가 더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 지긋지긋한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조금은 엉뚱하고 뒤늦은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작정 떠난 첫 캠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래된 텐트는 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고 유튜브를 보면서 낑낑대는 제 모습에 아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20년 전 신혼으로 돌아간 듯한 어설픔이었죠.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옆 텐트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고 저희는 달랑 라면만 끓이고 있자니 조금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 텐트의 아주머니께서 상추와 쌈장을 들고 고기 좀 같이 드세요라며 다가오셨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답례로 커피를 타드렸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부족한 용품은 스스럼 없이 빌려주고 또 빌려 쓰면서 캠핑장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사람들은 왜 서로에게 벽을 치고 살까? 이런 작은 친절만으로도 세상이 따뜻해질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부부와 운명처럼 동갑내기인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어설픈 캠핑을 보며 웃으면서 다가와 텐트팩 박는 법부터 불 피우는 요령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능숙함과 여유로움이 어찌나 부럽던지 그날 밤 저희 4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의 또 다른 형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꼭 남녀 간의 설렘이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따뜻한 연결감 말입니다. 그렇게 캠핑장에서 만난 동갑내기 부부와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동갑이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도 어색함의 벽은 금세 허물어졌습니다. 그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내분의 불임으로 인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캠핑을 시작했는데 벌써 15년 차 베테랑 캠퍼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이야기에는 아픔이 묻어났지만 그것을 극복해낸 단단함 또한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캠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보고는 안 쓰는 용품들이라며 이것저것 선물로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중고로 사도 괜찮은 장비 목록이나 저렴하게 구매하는 팁까지 그들의 도움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치 연애 시절 서툰 저를 이끌어주던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저희 4사람은 주말이면 을에 함께 캠핑을 떠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따로 출발해 캠핑장에서 만나는 그 순간의 반가움은 일주일의 피로를 모두 씻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에게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티어난 때로는 유치한 농담을 던지며 아이처럼 웃기도 했습니다. 이 편안함이 과연 우정일까? 아니면 외로움이라는 공통 분모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유대감일까? 가끔은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그 순간의 행복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의 계절이 바뀌고 저희는 제법 캠핑의 맛을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웬만한 장비는 갖추었고 아내와 저 둘이서도 뚝딱뚝딱 텐트를 치고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늦가을의 캠핑 날밤, 모닥불 앞에서 친구 부부가 조심스럽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설산 노지 캠핑 해볼 생각 없어요? 노지 캠핑. 캠핑장처럼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이 아닌 말 그대로 자연 속에서 맨몸으로 부딪히는 캠핑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눈 덮인 산이라니 듣기만 해도 오싹하면서도 가슴이 뛰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캠핑 방식이라며 그 고요함과 아름다움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저희를 설득했습니다.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전문가들의 영역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내 역시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같은 초보가 괜찮을까? 하지만 친구는 웃으며 걱정 말라고 자신들만 믿고 따라오면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해 주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떤 확신과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는 전도사처럼 보였죠. 그 유혹은 거부하기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이것이 정말 순수한 호의에서 비롯된 제안일까? 아니면 그들의 모험심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일까? 묘한 긴장감 속에서 저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전의 날, 우리는 거대한 배낭을 메고 눈 덮인 산의 입구에 섰습니다. 친구 부부는 익숙한 듯 앞장섰고 저희는 뒤뚱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를 타고 편하게 다닐 때는 몰랐는데 캠핑 장비가 가득 든 배낭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발은 푹푹 빠지는 눈에 잠기고 입에서는 거친 숨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힐링이 아니라 극기 훈련 아니야? 아내가 툴툴거렸지만 그 얼굴에는 묘한 흥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등반한 끝에 친구가 바로 여기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방은 온통 하얀 눈뿐인 고요한 공간. 세상에 우리 넷만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텐트 2동을 치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텐트는 브랜드도 색깔도 크기도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친구가 저희에게 추천해 주어 같은 모델을 샀기 때문이죠.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던 그 동일함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자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우리는 서둘러 준비해온 음식들을 꺼내놓고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새하얀 설산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우리들의 웃음소리,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할 만큼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고요함이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시는 술은 유난히 달았습니다. 준비해온 음식들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캠핑을 가면 가볍게 한두 잔 하는 정도였지만 그날따라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하얀 눈에 둘러싸인 차에 우리만 존재한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어릴 적 이야기부터 시작해 시시콜콜한 추억들을 꺼내다 보니 술이 술술 들어갔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며 흥이 오르자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내와 친구의 아내는 취기가 오른다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들, 우리 먼저 들어갈게. 정리 잘하고 들어와.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각자의 텐트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밤, 똑같이 생긴 두 개의 텐트 중 하나로 사라지는 그녀들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들끼리 씩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남자 둘은 한껏 흥이 올라 있었고 정리라는 단어는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컵라면에 남은 소주를 마시고 마지막 맥주 한 캔까지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거리 운전을 하고 눈길을 헤치며 등산을 한 데다 술까지 얼큰하게 취하니 온몸이 청은망은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도는데 눈앞에 똑같은 텐트 2개가 아른거렸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 텐트였지?
친구에게 물었지만 그 역시 술에 취해 혀가 꼬인 채로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소한 혼란이 우리 네 사람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이야.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저는 오른쪽 텐트가 제 아내가 있는 곳이라고 어림짐작했습니다. 깊은 밤 산속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고 랜턴 불빛에 의지해 간신히 텐트 지퍼를 열었습니다. 이제 왔어? 추워 죽는 줄 알았네. 안으로 들어가 눕자마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향해 파고들며 안겨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아내인 줄 알았고 차가워진 그녀의 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술 기운과 피로감에 그대로 잠이 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품에 안겨있던 아내가 여보라고 속삭이며 오랜만에 안아줘서 너무 좋다며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입술이 제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향수 냄새도, 살결의 감촉도, 입맞춤의 방식도 모든 것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멈춰야 한다고 이건 아니라고 소리쳐야 했지만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불빛 하나 없는 텐트 안에서 그녀는 저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이성이 마비된 상황 속에서 제 몸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터치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꿈인가? 아니면 술이 만들어낸 끔찍한 장난인가? 그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친구 아내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며 저는 지독한 죄책감과 동시에 기묘한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남편이라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오히려 상황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혹은 이 상황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녀의 남편인 척 연기했습니다. 어둠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군이자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머릿속 한편에서는 옆 텐트에 대한 걱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 아내와 내 친구, 그 둘 사이에도 혹시 별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저쪽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와 친구 둘 다 술이 약하고 취하면 바로 잠들어 버리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앞의 쾌락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실수이자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둡고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벌어지는 금지된 행위는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여자만을 알고 살아온 제게. 이 경험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위험한 자극이었습니다. 친구 아내가 다시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텐트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뜨거워진 뺨에 와 닿자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습니다. 옆 텐트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침까지 살짝 흘리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니 안도감과 함께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뒤숭숭한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짐을 정리하고 산을 내려와 각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푸는데 아내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 텐트에서 진짜 좋았어. 당신 다시 봤잖아. 순간 무슨 소리인가 싶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친구 아내와 실수를 저지르는 동안 제 아내 역시 친구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수줍음과 함께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하룻밤을 저와의 새로운 경험으로
착각하고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네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캠핑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친구에게서도 친구 아내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차마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날 밤에 뜨거웠던 저를 떠올리며 행복해했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 비밀을 영원히 묻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만의 실수였다면 어떻게든 덮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쌍방의 문제였습니다. 주말 저녁 결국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한번 봐야 하지 않겠냐?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약속을 잡고 친구네 집에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네 사람.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치 법정에 선 죄인들처럼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어색한 침묵을 깨고 제가 먼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은 사고였고 우리 모두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니 서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친구 아내가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의 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은 마치 폭탄의 타이머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실수라고? 정말 각자 자기 남편인 줄 알았을까? 친구 아내가 와인잔을 빙빙 돌리며 묘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와 친구는 물론 제 아내까지도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이불 덮고 산 사이도 아닌데 그걸 정말 몰랐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더 흥미진진하고 짜릿했어요. 그녀의 폭탄 선언에 이어 제 아내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실 처음엔 좀 달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둠 속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싫지 않았어. 오히려 새롭고 좋았달까. 여자들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남편들은 술에 취해 벌어진 끔찍한 실수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정작 아내들은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즐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의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극과 설렘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권태로운 부부 관계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이야. 이것이 과연 타락일까요? 아니면 억눌려왔던 욕망의 자연스러운 분출일까요? 사랑과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 오간 후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어색함과는 다른 묘한 기대감과 흥분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대화를 주도하던 친구, 아내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 가끔씩은 텐트를 바꿔서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 제안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파격적이어서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스와핑,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보던 비현실적인 단어가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저와 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소리인가? 하지만 누구도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 사람 모두의 눈빛 속에서 어떤 동의의 기류가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텐트에서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일탈을 꿈꿔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한 사람에게만 묶여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에 대한 반발심이었을까요? 결국 긴 침묵 끝에 우리 네 사람은 암묵적으로 그 제안에 합의했습니다. 난 서로에게 마음까지 주는 바람은 피우지 말 것, 그리고 임신이라는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
이 두 가지를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끝난 후 우리는 다음 캠핑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오늘부터 그러자며 저는 친구 아내와 함께 친구네 집으로, 친구는 제 아내와 함께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의 침대에 친구의 아내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침대에 삐걱이는 소리, 방 안의 공기,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여자의 채취까지도 이것은 텐트 속에서의 충동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의 명백한 합의에 이루어진 계획된 외도였습니다.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설렘과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더 적극적이었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데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느끼는 아쉬움,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느끼는 익숙함과 권태로움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아내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는 제 아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제게서 자신의 남편에게는 없는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기묘한 형태의 심리적 교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아내와 친구가 저희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그런 질투는 무의미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의 경험은 저에게 관계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한 사람과의 독점적인 관계만이 유일한 사랑의 형태일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좁은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부부는 서로 합의해 자유로운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캠핑을 가서 자연스럽게 파트너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평일에 각자의 집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위험한 관계는 저희 각자의 부부 사이를 이전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더 이상 서로에게 시들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파트너와의 경험은 오히려 원래의 배우자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다정해졌고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마치 연애 초기로 돌아간 것처럼 서로를 꾸미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구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는 아내의 우울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횟수도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심리학 책에서 읽었던 쿨리지 효과 쿨리지 이펙트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에게 더 강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현상 말이죠. 우리는 그 효과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관계 개선에 활용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물론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네 사람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각자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권태로움에서는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 눈 덮인 산에서의 실수는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텐트, 똑같은 취미, 똑같은 나이, 그리고 권태로운 결혼 생활이라는 똑같은 고민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평생을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맹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에 합의해 마음까지 주는 바람이 아닌 서로의 만족을 위해 파트너만 잠시 바꾸는 것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제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 역시 그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기묘한 관계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만의 방식인 셈입니다. 친구 아내는 불임이라 걱정이 없지만 아직 가임기인 제 아내 때문에 임신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조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선만 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합의를 이루어낼 줄은 몰랐는데 그날 텐트에서의 경험이 정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대부분은 저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완벽하게 합의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면 다른 방법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부부는 이 일을 계기로 사이가 더 좋아졌고 부부의 사랑 나누기 역시 그 전보다 훨씬 뜨거워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언제나 포근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길만이 정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삶은 예상치 못한 선택지들을 우리 앞에 내려놓곤 하죠.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안에서 스스로의 행복을 찾고 타인에게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 그것은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내려놓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꿈속에서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들만이 가득하기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가 당신 곁을 지켜줄 겁니다. 잔잔한 음악 소리처럼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복잡한 관계와 감정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온전히 당신 자신만을 위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밤이 지나면 또 새로운 아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